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9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의 힘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요. 다루고 사는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만은 바이칼호 주변에 지금도 부리아트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코리족이라고도 있었어요. 그거 근처에 있더라고요. 바이칼호에 이웃이에요 서로. 예, 그들이 우리 부여와 고구려의 뿌리가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은 이미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자료를 또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또 시선을 하나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부리아트족이 부여의 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게 일단은 먼저 결론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두만강 어원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것과 더불어서 압록강의 어원에 대한 세상 돌아보기의 의견, 이런 것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자,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1909년에 찍힌 사진인데, 뭐 여름에 하는 축제가 있지요, 몽골에. 거기에 참가한 이제 경쟁자들인데 분위기 좀 살벌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게, 고구려의 구자는 그 뒤에 고려랑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즉 예전부터 고려였습니다. 즉 고조선이 당시에 조선이었던 것처럼 고조선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난 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도 고려라 불렸고, 그런 주장을 제가 본 바가 있고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려는 그 당시 여자는 부여할 때 여자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한자로 다 차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자를 리로 읽어야 된다는 주장은 옛날부터 예를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를 고려를 고리라고 읽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이 꼬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코리아가 된 거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부여도 불이다. 불이. 자, 부여는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가 큰 나라죠. 고조선이 붕괴되고 나서 그 밑에 있던, 고조선은 어떻게 보면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정치 체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북방의 민족들이 거기 고조선의 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조선이 약해지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자, 고조선이 그 지역에 큰 연맹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중국 문명에까지 황하 문명을 잉태할 수까지 있었던 것은, 일단 그 당시는 북부가 기술적 수준이 훨씬 높았고, 고조선 세력이 들어오면서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존에 있던 북쪽 세력들을 제압했다. 예. 자, 그 중에서 이제 환단고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읽어봤을 때. 자, 힘이 있을 때는 밑에 모여 있다가 고조선이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살던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게 아마 유목민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남았던 주류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이 부족 어딘 것에 왔겠죠. 북쪽에 있는 부족들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고조선을 내 대를 잇게 된다. 상당히 약해졌지만 고조선이 와해되고, 그러면서 그 주된 세력이 누구냐? 부여다. 예, 그게 부리아트족이라 하더라도 부리아트족이 모두 그런 게 아닙니다. 부리아트족 출신 중에서 고조선 세력과 같이 이동해서 문명화된 세력들,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이 길로 계속 가기로 했던 세력들이 있었겠죠. 자, 거기가 우리 어떤 민족 사회,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징검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예. 자, 그게 그 부여가 고구려를 낳죠. 자, 그 고구려에 반해서 부여에 있던 다른 세력이 소선호죠.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를 만들어요. 자, 백제도 나중에 부흥을 노릴 때, 성왕 때 국호를 남부여라고 바꿨을 정도예요. 그들은 다 부여씨였고, 예, 부리씨죠. 그러니까 남부리. 예. 자, 그만큼 부여는 상당히 중요했던 나라였어요. 우리 민족사에서. 자, 그래서 지금 고구려하고 백제계를 부여계가 사실은 한 것이고 접수한 것이고,
중국 세력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결국 한반도를 택해서 한반도로 밀려 들어왔죠. 그 세력들이. 그러면서 또 다른 북방 세력이 들어와서 가야와 신라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서로 친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원래부터. 이제 다른 종족, 다른 부족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 신라는 흉노의 후손이다, 훈족의 후손이다. 네. 가야는 옛날부터 상업적인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백제가 활성화되기 전에 먼저 철의 생산이나 도기의 생산을 통해서 무역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던 국가예요. 그 당시는 이제 한반도 남부는 약간 무주공산이었죠. 자, 그런 부여란 말이에요. 네. 볼게요. 자, 불이라는 말에서 제가 항상 우리 말로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라도 다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의견이고요. 호기심 삼아 들으셔도 되고 기본적인 사실 위에 제 주장을 얹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시고 새로운 분야를 구경하시는 데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 보면은 이거 검색을 위해서 샀다가 이런 게 기사들이 쭉 뜨더라고요. 쉽게 봐서 그냥 부리아트하고 한민족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데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보셨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세상 돌아보기 시선으로 살펴보는 거죠. 다른 각도로. 예. 우리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라가야 이야기고, 아라가야. 예. 알카라죠. 예. 뭐 좋은 글자 다 붙인 거예요. 저게 지금 동아시아 문명에서, 죄송합니다. 중앙아시아부터 동쪽의 문명에 있어가지고, 알과 카라는 엄청나게 상징성이 있는 단어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아라가야의 불꽃 무늬 접시인데 제가 여기서 이걸 그 당시 일본에 수출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릇을 고온에서 구울수록 강도가 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마의 발명이라는 게 큰 부분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질그릇을 그냥 노천에서 구웠다고 해요. 그럼 강도가 안 나오는 거죠. 자, 저 밑에 구멍을 뚫은 거는 저기가 없으면은 토기를 굽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부서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 압력이 새어 나갈 수 있게 구멍을 뚫은 건데 문양을 새긴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읽힙니까? 아라가야의 특징이에요. 저게 다른 가야 지역에서는 다르게 또 뚫어요. 불꽃무늬라고 했어요. 불꽃무늬.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실마리를 잡은 겁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불꽃무늬다. 예. 왜 불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불꽃이라는 단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불인데 꽃이에요. 다른 나라의 용례가 좀 많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영어에는 이런 표현 없다고 봐요. 불이 꽃이다. 불은 원래 무서운 걸로 많이 돼요. 응? 불은 우리 꽃이라고 그랬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언어가 상당히 인류 문명의 초기까지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그만큼 예쁘고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위가 팍 밝아지면서. 꽃을 보면 그렇잖아요. 불꽃. 이거는 부싯돌로 불을 처음 지폈을 때 그 환희와 쾌감이 성취의 쾌감이 묻어있는 단어다. 이런 시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썼던 건데 부여계로 추정이 된다. 이거는 중국 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그럼 부여계가 와서 가야도 만들었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여계도 여러 개예요. 그리고 코리하고도 또 이웃간이고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다. 그냥 북방민족이다. 자, 부여계다. 예, 중국 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여를 불이라고 읽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라가야나 건강가야, 소가야, 대가야 여러 가지 가야가 있는데 그들이 한 족속에 들어와서 갈라졌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팀이 와서 갈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야란 말은 칼하고 금다는 뜻이고 신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명칭은 중앙아시아 여기저기 흩어져서 발견이 되죠. 이거 오늘 하다가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불꽃무늬에서 봤을 때 이 불이란 말, 불에서 왔다. 과거에는 받침을 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일본말이 현재 많이 그렇죠. 예. 섬이 안 되고, 그는 시마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고대어거든요. 시마, 백제 문영왕 어릴 때 이름이 사마왕, 시마, 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섬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를 합치면 불이 된다, 불. 아까 불꽃 문양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어설픈 논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자, 우리가 부리가 남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새 불이 또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리부리하다. 자, 부리부리하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보통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이 그렇게 써야죠. 이글거리는 눈이에요. 이글거린다. 불타는 눈이잖아요. 부리부리하다 같은 뜻이에요. 부리부리하다는 것은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럽다도 있어요. 눈이 무섭다는 거잖아요. 눈 속에 불이 있는 것 같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불의를 가 우리한테 어떻게 인지되어 있는지 우리 말 속에서 표현한다고 봅니다. 예. 또한 보면은 불두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불은 양의 극한이거든요. 양의. 불두덩이면 치골 위에 있는 도톰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보통 여자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남자도 뭐 쓰는 것 같습니다. 불두덩이. 그 불이 왜 불이게 있느냐? 우리가 물불 안 가린다는데 불꽃 할 때 그 불자랑 같은 거예요. 예. 거기가 인간의 양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불 더하기 알. 이거 뭐 대화에서 쓰기는 좀 껄끄러운 단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엄청 훌륭한 조합이에요. 알이죠. 알, 양기의 상징이고 새끼를 만드는 곳이고 알라 신으로도 쓰이죠. 신이고 태양이고 신성한 곳이에요. 아라가야 아닙니까? 아라가야. 알가야거든요. 알카라. 그 알이에요. 의미도 맞아요. 불, 뜨거운 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자는 이렇게 쓰이고 있고 과거에는 이 단어가 상당히 신성기됐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민족들은 상당히 초창기까지 역사가 올라갈 것이다. 불이라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내가 처음 만들어서 활발하게 잘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민족이 됐다. 불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이라고. 불을 만드는 게 주위에서 인지할 때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불자를 나라 이름에 쓴다고 하면, 자기들 종족의 이름으로 쓴다고 하면은, 자.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옛날에도 가끔 드렸던 말씀인데, 불가리아라고 있어요. 이거의 어근은 불가예요, 불가. 불가는 발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래서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가는 불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맞죠? 밝은 거. 불을 켜면 밝아지니까. 그래서 붉은색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밝은 불에서 나왔죠. 자, 불가리아를 보니까 현재는 지금 유럽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터키도 여러분 아시죠? 터키도 원래 유목민이었고 천산산맥에서 왔다고 되어 있어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서기 한 1000년, 1200년쯤에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로 들어와서 정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궐이고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웠어요.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형제라고 그러고.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불가리아는 터키에서 해협 건너면 있는 첫 나라가 불가리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잠깐 있지만, 예. 그래서 이들도 또한 유목민이었었어요. 그래서 홀러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겁니다. 예. 저 불가리아는 원래 불가리아의 종족이 볼가강 유역에서 왔다. 지금은 V로 돼 있고 불가리아는 B로 돼 있지만 불가. 자, 이러면 우리가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볼가강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불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발근하고도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흔적이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최치원이 이야기한 삼교를 아우르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도가 있었다. 그게 발금의 도다. 풍류라고 적었지만 이 향찰식으로 읽으면 풍, 바, 흐를 류, 리얼 발음, 박다다. 박다의 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 뜬금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볼가강 우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사람도 설명 못할 거예요. 자, 불이야트를 볼까요? 이거는 불이 더하기 야 더하기 터입니다. 자, 그래서 어근이 불이라는 건 아실 수 있어요. 불이는 불이죠. 네. 야는 누구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명사화된 게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 일본의 축제를 뜻하는 마저리잖아요. 마저리.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마저리가 축제 명사가 된 거예요. 오이소 해변이 있죠. 오이소 해변이. 오이소. 우리 경상도 사투리랑 좀 비슷하죠. 오이소 해변. 왓소 축제도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누구누구 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터라고 하면 위에 덜과 동격이에요. 즉,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불이에요, 불이. 이게 부여가 된 겁니다. 라고 제가 의견을 내본다는 겁니다. 예. 그 불의 뜻은 그렇다. 우리 말 속에 그렇게로 남아있다. 이글거리라는 것, 정률적인 것. 더 과거에는 아마 나만이 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수하다. 예를 들어 청동기를 내가 먼저 가지고 있으면 그 뒤에 신석기 사람들 다 제압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 불이 그런 용도로 그런 역할을 해줬던 시절이니까 훨씬 더 오래전이겠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종족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1207년 무렵에 몽골의 북부 몽골인데, 이거는 아마 아마 북쪽을 정벌을 하고 거기를 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을 한 동그라미 친 걸 보시면은 여기가 바이칼 호라 주변이라는 걸 아실 텐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리아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콜이라는 부족이 보여요. 부리아트 옆에예요. 즉 바이칼 호수의 동쪽이에요. 지금은 부리아트족이 한 50만 정도 남아 있어요. 이 동쪽에 주로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저 위에까지 다 있었어요. 훨씬 넓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의 강자였어요, 부리아트가. 그리고 요 위에 보면 밑에 보면은 북원나라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 몽골족은 사실 산에서 내려온 민족이거든요. 서기 한 1100에서 1200년. 그 전까지 여기를 주름잡던 세력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세력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만은 그 주요 세력 중에 하나가 케레이족이에요. 우리 한결에 할 때 결에 어근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그래서 코리도 저는 케레이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케레이족하고 몽골족은 서로 상당히 친한 것 같아요. 부리아트족도 그렇고. 네. 그런데 서방의 학자들은 칭기스칸의 위상 때문에 그런지 몽골이 중심이 있고 그 뒤에 파생되어 있다, 격가지다 이런 식의 입장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몽골은 변방에 있었습니다. 부리아트나 케레이가 훨씬 더 주도적인 민족이었어요. 몽골은 징기스칸을 등장하면서 그때 나와서 지금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콜이라는 부족이 우리 고리국으로 되어 있는 고구려의 전신이 아니냐.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콜이가 고을에서 왔다. 골. 홉스골, 뭐 이시콜,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호수라는 뜻이고, 호수로 물이 들어오는 그 유역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 살기 좋은 데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말에서 남아있죠. 엄청나게 골짜기, 그 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시에 자신들의 부족 이름을 장명하는 걸 봤을 때, 부리아트, 좀 이따 설명드릴 바르가, 아까 말씀드린 불가리아의 불가족, 장난스럽게 이름 짓지 않았어요. 그냥 고을이다? 골이다? 그게 국가명이 됐다? 다른 거 비교해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건 1200년인데 그때도 코리족은 남아있었다. 지금은 이제 브리아트족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샤안족도 지금 브리아트족에 거의 흡수됐죠. 뭐 몇천 명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코리족도 이미 그런 길을 따라갔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1200년만 하더라도 200년대만 하더라도 서로 달랐다. 그게 고리국이다. 그럼 코리는 어디서 왔느냐? 저는 케레일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케레일을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역에서 기역으로 바뀌는 건 금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카라고 우리는 가라잖아요. 난중 되다 보니까 가라가 가야가 됐잖아요. 가락도 됐다가 가락국도 됐다가, 그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저 고리국이 부리아트랑 가까이 있었다. 서로 섞여 살고 있었다. 이웃 부족이다. 그리고 부여하고 저 코리족이 고조선의 한 부분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조선의 주도 세력은 이쪽에서 계속 이동해 와서 동쪽으로 끝까지 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합류한 주요 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는 남겨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새로운 땅에서 국가를 만들었을 때 옛 부족 이름을 그냥 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 뉴욕처럼.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지명인 중에서 뭐가 보이냐면 바르가가 보이거든요. 바르가가. 불가족이었죠. 불가족이 만든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현재. 바르가도 너무 쉽죠. 그렇게 보면. 발가예요. 발가. 예. 그래서 박다 이런 게 종종 명으로 돼 있어요. 예.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들이. 예. 그런데 코리가 고작 골짜기에서 왔다? 골짜기라는 보통 명사에서 왔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들을 왜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들이 우리 부여와 고구려의 전신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까지 와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삼국시대 일식 관측 지역, 제가 책이 있거든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예. 그는 박창범은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이에요. 주류예요. 다시 사학계는 아니에요. 천문학계예요. 용감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식 이 기록이 우리 삼국사기에 남아 있어요. 과거의 기록을 취합한 거겠죠. 자, 그 일식 기록을 확인하면은 그때 정확하게 일식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때 일식을 관측하려면은 관측자가 당시에 그 기록을 남길 때 그 위치가 발견돼요.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고구려의 기록을 가지고 본 거예요. 예. 오른쪽 위에는 신라는 상대와 하대로 구분돼서 두 개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즉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보통 저런 걸 기록을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수도에 있다고 봅니다. 수도. 경주에 첨성돼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당시에는 일식을 예상하는 게 지도자의 엄청난 위력이었어요. 내가 이걸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달된 천문, 지리,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들 나라의 족속의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보면은 밑에가 백제인데, 백제는 주요 지역이 현재 베이징하고 텐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저기 바이칼 호수 동쪽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코리족이 있던 거기에요. 자, 오른쪽 밑에는 하대신라고, 하대신라가 이게 790 몇 년 이후더라고요, 보니까 서기. 거기 때는 한반도 남쪽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전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갈수록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바깥에 그런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된 책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향토사학자들이 쓴 글들이죠. 제도권 사학자들은 애써 무시하는 것이죠. 예, 이제 그들의 벽도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SNS와 유튜브 세상이 돼서 그리고 자료 검색이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유튜브의 AI는 계속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기억이 나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서초동에 그 사법타운이라고 할까요? 그 앞에다가 아주 물 좋은 데다가 큰 사무실을 냈어요. 예. 그러다가 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시 만났더니 두 사람이 같이 쓰는 사무실로 옮겼더라고요. 네, 다른 변호사랑 같이 쓰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된 거냐 그랬더니 인터넷이 많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혼자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망가뜨린 겁니다. 자, 우리 제도권의 사학자들도 그런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박창범의 이 데이터는 크게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또한 박창범이 여기서 이야기한 게 일본의 기록과 중국의 기록이 안 맞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보고 베꼈으니까. 베낄 때는 장소를 베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존재했던 지역, 일본과 중국의 그 수도들이 있었던 지역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을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일식을 볼 수 없었어요.
박창범이 그 이야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 말은 뭐냐, 다른 기록을 보고 적었다면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보고 적은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네. 자, 이거 고구려 부분만 확대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이칼 호수 동안에 있죠. 예, 저기가 고구려의 초기 활동이 저기 있었다. 그래서 저기서 소순호가 난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갔다고 돼 있죠. 그 남쪽으로 간 게 지금의 발해만 유역이에요. 베이징하고 거기. 그러면 삼국 사기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중국의 사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도망다니고 있거든요.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우리 역사는 이렇다. 우리가 애써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민지 사학자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틀에서 넌 못 벗어난다. 우리나라 최고로 똑똑하다는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왜냐? 이거는 뭐 국제적인 경쟁이 있다거나 뭐 정치적으로 또 국민들의 경제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게 그냥 눈에 소복히 덮인 채로 몇십 년, 한 100년 가까이 그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저 지역이 아까 브리아트족도 있고 코리족도 있던 지역이다. 그게 조금 떨어진 지역이에요. 얼마 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의 초기 수단 저쪽이다. 그래서 평양성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이 평양에서 당군의 뭐 뼈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얼토당토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당군이라는 게 지금의 왕처, 뭐 조선이나 왕조 시대의 왕처럼 여러 사람이 제위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 명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자, 지금도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브리아트 족들은 바이칼 호수 주변에서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브리아트 족이 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중에 일족이 누군가를 따라 나서서 문명의 진화를 계속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브리아트가 뭐 통일 제국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고조선 세력으로 언급되는 그 세력들이 이동을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제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한반도 쪽으로, 동쪽으로, 해 뜨는 쪽으로. 예. 거기 합류한 일부의 브리아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게 고조선 핵심 세력 중에 끝까지 지켰다, 거기를. 그리고 고리족도 그 중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에 살은 지가 오래돼서 우리 생애 전체를 옛날에 뭐 물 건너온 거다. 이 말이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물 건너온 거다. 대부분 미제죠. 당시에는. 자, 그 당시에 물 건너온 게 좋은 거죠. 위로는 뭐 생각도 안 하잖아요. 북한으로 막혀 있고 뭐 그 일을 뭐 건너간다든지 뭐 소통이 있다. 뭐 유라시아 대륙하고 소통을 한다. 대륙 땅을 뚜벅뚜벅 걸어서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일생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빗살 무늬 토기의 분포도예요. 빗살 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리고 이 신석기 빗살 무늬 토기 말고 다른 토기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토기인데 그 빗살 무늬 토기가 달라요. 딱 보면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동기나 신석기 때 다른 토기들이 썼었어요. 얼마나 전체적인 비례가 얼마나 주도 상대적인 비중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십시오. 빗살 무늬 토기를 쓰는 지역 D로 딱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게 한반도에 꽉 차 있죠. 저때가 한반도의 고인돌이 가장 전 세계 50%, 60% 심지어 요동반도까지 산둥반도까지 합치고 일본의 규슈까지 합치면 다 한 물이니까 전 세계 한 7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때 쓰던 토기가 이 토기거든요. 그 당시 문명이 이게 누군가 개발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던 아니면 가운데서 양쪽으로 갔던 그 당시는 앞선 문명이었고 같은 문명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고조선의 무리들도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다. 어디를 어떻게 왔느냐? 알이랑 같이 왔다. 알과 함께잖아요. 신과 함께.
아리. 그래서 아사달 도읍을 했다. 그 나라 이름도 조선을 향철로 표현한 아사라고 지었을 것이다. 수도는 아사달이다. 해 뜨는 곳이다. 그래서 이쪽 지명이 볕 양자가 들어간 지명들이 아사달의 후보에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도 드리곤 했었죠. 예. 자, 그 당시에 물이 건너오는 게 아니고 북방이 문명의 핵심인 거예요. 자, 여기 정확하게 홍산 문명 부분도 여기서 가깝지요. 자, 이거는 신석기 문명이고, 홍산 문명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유입된 고조선 문명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민족이 치우천왕을 보고 놀란 게 새로 된 투구를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청동 투구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실크로드를 타고 문명의 실크로드를 타고 문명이 건너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바이칼 호수 지나오잖아요. 합류하는 사람이 있고 힘에 굴복해 있다 같이 있다가 떨쳐나간 사람들이 있고 떨쳐나간 족속들이 있고 또 편입돼서 거기에 주류로서 정착한 세력들이 또 있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만강 의원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콩두자에 뭐 꽉 찰 만자인데 아무 의미가 없죠. 저거는 소리를 따따하고 봐지는 것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몽골의 지도를 보면은 투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지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자료 보여드릴게요. 투메드 투맨이라는 게 있거든요. 투메드, 이게 족속 이름이에요. 근데 투메드는 투만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예. 투만은 뭐냐 그러면은 두만이죠, 두만. 아주 많은 거다. 그리고 또는 만 개를 뜻한다. 수만 개를 뜻한다. 수만 개. 저는 여기서 두만이 뭐냐면은 수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만 개가 여러 개라 하잖아요. 10,000이니까 만이거든요. 복수형이잖아요. 수많은 할 때 그겁니다. 수많은. 근데 그 족속 이름을까지 쓰는 걸로 봐서는 이게 나쁜 의미로 또는 단지 숫자적인 의미로 쓰인 건 아니고 아주 풍족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과 말을 목축하기가 엄청나게 좋은, 그래서 거기는 사람보다 그런 동물이 많은 곳이니까 그것을 투만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말에서 수많은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두만강의 의원은 그거고요. 자, 그 다음 압록강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압록강이 압록 앞자가 뭐 오리 앞자의 녹자는 이제 풀을 녹자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한글판 위키피디아인데 오리 녹색을 의미하는데, 송나라에서 편찬된 고구려전의 물빛이 오리의 머리색과 같아서 압록수라 불린다. 자, 이거는 상당히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여기도 그런 멋대로 해석한 거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래놓고 우리가 답은 못해요. 뭐라고 했느냐, 명칭의 유래에 관하에는 압록이 우리라는 뜻의 고대 한국어를 찾아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만주어로 국경을 의미하는 얄루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저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록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록에서. 알록달록의 그 알록입니다. 말씀드렸죠. 산 이름으로 많이 쓰이다고 중앙아시아에. 알은 당연히 성스러운 존재, 알입니다. 알타이죠. 알타이. 그죠? 알은 성스럽고 타이는 크다잖아요. 클 태자. 자, 그리고 록자는 성경에서 성경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록산나, 즉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 그리면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성스럽게. 그래서 우리 얼룩말, 알록달록.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압록하고 엄청 비슷하죠. 네. 이거는 뭐냐면은 강을 보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그 강이, 압록강이 백두산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백두산은 항상 백두산이잖아요. 알록달록한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유래한 강이 시작되는 강이다 해서 알록강이라고 했다. 그걸 차음하는 과정에서 압록강이 됐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자, 그 알록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여기 끝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 고리인데, 케레이족이라고 있어요. 케레이. 아까 말씀드렸죠. 케레이터라고 하죠. 케레이들. 여기 케레이의 어원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케레이가 어디서 왔느냐? 옛날에 토템 사상에서 유래가 됐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토템이 뭐였느냐? 까마귀의 토템이었다. 그 까마귀 토템을 깨레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깨레라고. 까마귀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카라랑 같구나. 가라, 깨레, 비슷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일부에 보면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다른 어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짜집기를 해서 돼 있는 건데, 검다, 까마귀다, 다 검은 거잖아요. 자, 우리 가라의 원래 뜻도 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검다는 수를 쓰지 않지만. 자, 이건 또 무슨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느냐면은, 아까 브리아트 족의 이름도 상당히 오래됐을 것이다. 예. 불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게 불이 일반화되기 전이었다. 불을 쉽게 컨트롤할 수 없던 시절에 생긴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케레이, 고리 그냥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까마귀를 갖다가 깨레라고 읽었다는 것 같은데, 즉 이것은 이 향후 그게 카라나 가라가 됐던 말에 보다 이전에 생겼던 말이 아닌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분명히 여러 파로 온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가 뒤에는 발음이 바뀌어서 오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서.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 주변의 다른 부족들의 이름하고도 맞는 거예요. 아까 바르가 밝은 종족이 있었죠. 브리아트, 불을 중하게 생각하는 부족이 있었죠. 그런데 코리족만 골짜기? 그냥 보통 명사다?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여기도 카라족이라는 거예요. 자, 가야입니다. 가야.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가야도 부여에서 왔다라는 말이 아까 앞에 소개드렸어요. 부여족하고 형태가 비슷하다. 뭐 매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유물이. 예. 그래서 고려족의 일부도 아까 부여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조선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 길로 갈 거다라는 방향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세력이 커지면서 잃어버린 땅들에 대해서 고토 회복의 기치를 그런 거잖아요. 고구려가 뺏긴 게 아니잖아요. 고조선이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핵심 지역, 특히 바레만 이북 쪽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땅이고 우리 핵심 지역이었으니까. 자, 이 가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뭐냐면은 브리아트족이 원래 살던 곳이에요. 브리아트족은 이쪽에 많이 살았어요. 원래 바이칼 호수의 서쪽에. 예. 그리고 이 기가 어디냐면 전부 예니세이 강의 유역이에요. 예니세이 강은 저기 이제 북극해로 들어가는데, 이 라인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이 강 유역을 따라서 많은 것들이 퇴적돼서 거기서 뭐 나올 만한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강 중에서 앙가라라는 강이 보여요. 앙가라. 빨간 동그라미 벽에 해놨습니다. 앙가라. 앙카라잖아요. 특히 수도. 알가라거든요. 알 더하기 가라. 여기서 앙가라예요. 알 더하기 가라예요. 여기 또 아라가야예요. 아라가야 강이에요. 여기에 브리아트족들이 살았어요. 그들이 붙인 이름일 거잖아요. 저게 고리족도 이 근처에 살았고요. 같이 섞여서.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 몽골의 현재의 몽골의 핵심 세력은 케레이족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코리족, 고구려족 하고 상관관계가 깊다고 봐지는,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분의 논문을 발표하는 자료인 것 같은데, 오래 전에 제가 체록을 해놓은 거라 출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원래 몽골족은 만주 북부의 대형 알령 산맥에 동안 쪽에 있었던 민족이에요. 산악민족이에요. 그들이 언제 나왔느냐? 8, 9세기까지 거기 있었고 10세기까지 산을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11세기, 12세기 되면서 초원으로 내려왔어요. 초원에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겼을 때. 심지어 칭기스칸이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이 그러면 진짜 몽골족이냐, 케레이족이냐, 브리아트족이냐, 그들 각자의 다 영웅이에요. 보니까 밑에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산악지대에 살던 몽골족은 몽골 초원을 지배하던 9세기 위구르 제국의 몰락,
그리고 1125년 거란 요 나라의 멸망으로 초원의 지배자들이 사라지자 슬금슬금 유목민으로 전업한다. 유물학적인 분석에 의하면 몽골족의 초원 집단 이주는 칭기스칸 출생으로부터 겨우 수십 년 전이라는 연구도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불가리아도 볼가강 유역에 있다가 지금의 불가리아로 이동을 했고, 터키도 원래는 천산산맥에 있다가 지금의 아나톨리아로 이동했다. 예. 자, 우리의 조상들이 만약 브리아트나 고리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닌 어떤 고조선의 지도부가 이동할 때 지역에 따라서 이동할 때 그들의 편입된 세력이다. 그들 족속의 일부의 세력이다. 즉 고조선화된 브리아트족과 코리족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뒤에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문화의 발전은 없었죠. 그래서 뭐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러시아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브리아트족과 코리족 내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예. 쉽게 말해서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 훈족의 이동처럼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 동아일보에 난 자료인데 이게 뭐 기원전 4300에서 2200년 유물로 추정하는데 중국 학자들이 산둥반도에서 나온 거고 고조선의 톡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시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문양이 나왔는데 저게 아사달 문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 아사달을 잘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밑에는 매산자예요. 산이에요. 산 위에 구름 같은 게 걸려 있어요. 해 뜰 때 모습이에요. 실제 아침에. 예, 그러면서 위로 해가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자, 아사달과 너무나 잘 맞고 국명인 아사와도 잘 맞는 겁니다. 자, 이 전신으로 홍산 문명이 있었고 홍산 문명이 고조선으로 발전하면서 고조선으로 편입된 족속들 중에 브리아트의 일부 세력과 고리의 일부 세력들이 있었다. 고조선이 와해됐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고조선이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이어간 명맥을 이어간 사람들이었다. 그게 부여가 됐고 나중에는 고려가 됐다. 자, 저 아사달 문양을 보면은 이거는 몽골 국기. 저는 옛날 몽골 국기를 볼 때 저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예, 근데 위에 아사달 문양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재단 위에 얹혀져 있는 해 형상이고 해 위로 지금 불꽃이 타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불. 오늘 주제잖아요. 불이. 예. 이거 봤을 때 몽골과 브리아트는 되게 친하거든요. 밑에도 볼까요? 이거는 브리아트 공화국의 공화국 깃발이에요. 예, 이건 재단이 없고 위에 태극만 있죠. 해가 불타오르는 해만 있죠. 브리아트. 예, 그래서 과연 브리아트 사람들도 불이를 불로서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 예, 그러면 브리아트의 문화적 원료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 그 불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자, 브리아트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관련된 단어가 뭐며 그에 대한 파생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보시면은 위에 이제 위에 건 오사카에 산다는 와소라는 축제입니다. 예, 이거는 아마 가야 문명이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근에 아마 만들어진 축제인 것 같아요. 가야 내지는 백제 와소 축제예요. 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와소란 말이 다른 말로 파생이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의미도 모르게 돼요. 지금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일본 사람들 와소가 무슨 말인지 우리말이니까. 자, 여기서는 가지치가 많이 안 돼요. 말이. 아까 불하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불꽃놀이, 불장난, 불쏘시개, 뭐 부싯돌부터 해서 불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밑에 볼까요? 오이소 해변. 이거 뭐 고구려의 왕자가 도착했던 해변이라고 해요. 오이소 해변이라고 하는데, 예. 일본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자, 이 말이 그때 쓰던 말이라 그런다면은 부여계가 쓰는 어떤 말이 지금 현재 경상도 지역에 쓰는 말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브리아트 같은 것은 지금도 거기는 인구가 한 50만이나 남아있고 어느도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자치공화국으로서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많은 성과들을 얻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원료에 관련해서. 예. 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한반도 문명이라는 것이 언어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유라시아의 핵심 엑기스 단어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낱말들이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게 외래에서 들어온 말인지는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역추적을 해보면은 그 흔적만 남아있으면 국명으로, 지명으로, 사람 이름으로 흔적만 남아있는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쓰는 말을 다 설명해 내게 돼요. 즉 우리가 그런 유라시아 문명의 원료다. 우리가 또 고농축액이다.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우리의 피와 살이 돼 있다. 우리는 뭔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